혹시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사장님 계신가요? 아마 매달 본사에 돈을 꼬박꼬박 내고 계실 텐데 만약에 말이죠. 그 돈의 일부가 계약서에도 없는, 그러니까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최근에 한 유명 피자 체인점에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모든 자영업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나도 모르는 돈이 내 사업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진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어딘가로 새고 있다.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오늘 이 사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한 피자 가게에서 발견된 이 숨겨진 비용이 뭔지 알아보고 차액 감행금이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정체를 파헤쳐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걸 두고 벌어진 치열한 법정 다툼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이 우리 모든 사장님들께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교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큰 사건은 사실 아주 작은 의심에서 시작되잖아요. 이 사건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피자를 만들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장님들이셨죠.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정보를 들여다봐도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돈이 새는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본사에서 무조건 사다 써야 하는 식자재에 있었습니다. 뭐 프랜차이즈니까 맛을 똑같이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치즈나 소스 같은 핵심 재료들은 꼭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던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는 의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16년에 이거 이상한데? 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게 2026년이에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와, 정말 정의를 찾기 위한 외롭고 긴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점주들이 느꼈던 그 찜찜함, 그 의문의 비용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드디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야금야금 빼거던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바로 차액 감행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본사가 필수 물품을 공급하면서 원래 가격에 자기들 마진을 더 붙여서 받는 돈, 그러니까 일종의 유통 마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사가 중간에서 떼어가는 돈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2019년 전까지는요, 이 차액 감행금이라는 걸 받겠다는 내용이 계약서는 물론이고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숨겨져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유령 비용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나중에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 쓰지도 않은 돈을 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이제 이 질문을 들고 이야기는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치열한 법정 공방에 펼쳐집니다. 가맹본부와 점주들, 양쪽이 각자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맞붙었는지 그 해석의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본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줬고 당신들은 돈을 냈잖아요. 그럼 이 마진에 대해서 서로 말은 안 했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닙니까? 이걸 법률 용어로 묵시적 합의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잠깐만요. 점주들이 다른 데서 물건 살 선택권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강제로 사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돈을 냈다는 것만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라면서 이 강제성에 딱 주목을 한 겁니다. 법원이 본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데요. 그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점주들은 어차피 본사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둘째, 솔직히 힘의 균형이 본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정보도 힘도 본사가 훨씬 세다. 셋째,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바꿀 땐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써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서면 합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렇게 1심, 2심을 거쳐서 마침내 이 기나긴 쌍금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단계, 가맹금. 이거 사업의 핵심이잖아요. 당연히 계약서에 명확하게 써야 한다. 2단계, 그런데 이 추가 마진, 계약서에 쓴 적이 없다. 3단계, 따라서 이걸 서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이 돈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 판결은 이겁니다. 가맹본부는 그동안 받아간 숨겨진 마진을 전부 돌려줘라. 10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점주들이 이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 그냥 피자 가게 얘기구나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프랜차이즈 치킨집, 카페, 편의점 모든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이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 하나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큰 의미를 갖거든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메시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쓰여있지 않은 마진은 부당이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서류상에 없는 돈은 줄 필요 없다라고 대법원이 도장을 꽝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첫째,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겁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고 거기 없는 돈을 내라고 하면 이거 대법원 판결 모르세요?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투명성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앞으로 이 업계의 살아온 룰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안 써 있으면 무효다. 아주 간단하죠? 오늘 제 이야기 다 들으셨으니까요. 지금 당장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넣어두셨던 가맹 계약서? 한번 꺼내서 찬찬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계약서는 정말 안전한 걸까? 그 안에는 혹시 나도 모르는 숨겨진 비용이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